하얗게 나오나? 까맣게 나오죠.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램에서 보이는 피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로마토그램에서 나오는 피크의 면적을 측정을 해서 검액, 즉 샘플 솔루션의 농도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피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피크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크로마토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크로마토그램은 같은 조건인데요. 같은 조건인데 지금 이동상 조성의 메탄올 농도만 서로 다른 겁니다. 자, 리버스 페이스 HPLC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메탄올, 즉 일루션 스트렝스가 강한 용매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일루션 스트렝스가 강해서 물질이 리텐션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컬럼에서 빨리 나오죠. 자, 그럼 이게 좀 빨리 나오고 요건 늦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늦게 나오는 만큼 어떻습니까? 컬럼 안에서 확산이 일어나죠. 확산이 일어난 만큼 피크의 폭은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매 조성이 한 10%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리텐션 타임은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 피크의 면적, 이 두 개의 피크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과연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피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은 HPLC의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보시면은 그 모바일 페이스가 들어있는 병이고요. 그래서 모바일 페이스를 지금 펌프가 빨아 올려서 컬럼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인젝터죠. 오토 샘플러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검액의 샘플 솔루션의 주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샘플 솔루션이 주입이 되면 이제 컬럼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검액이 컬럼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컬럼 헤드에 분석 대상 물질들이 이제 컬럼의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컬럼 헤드에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턱 칸에 이제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액을 만들었을 때 쓰였던 용매는 따로 이동상과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분석 대상 물질, 용질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질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정상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성분별로 그 고유의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동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동상의 조성이 시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다, 아이소크레이틱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성분마다 각자 등소 운동을 하면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지금 보면은 이제 똑같은 속도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마치 아주 좁은 하나의 이렇게 밴드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컬럼 안에 보면은 스테이셔너리 페이스가 충전 입자 표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되어 있는 이런 입자 사이를 분석 대상 물질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분자는 가장 최단 경로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어떤 분자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경로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나겠죠. 또 어떤 분자는 밖으로 이런 식으로 돌면서 지나가서 빠르게 가고요. 어떤 분자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충전 입자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랬죠. 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도 한참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또 속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가는 것들이 있고 좀 늦게 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들이 컬럼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그 속도 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얇았던 밴드가 점점 밴드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밴드 브로드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빨리 이동하는 것들이고요. 그죠?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것들은 늦게 이동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은
그 성분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가장 많은 것들은 어디 있는 것들이에요? 거의 중간에, 즉 평균적인 속도를 가진 것들이 가장 중간에 아마 제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단 이 밴드의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아마 가장 그 물질의 농도가 높을 거고요.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농도가 분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가운데보다는 좀 농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평균보다 아주 빠르거나 아주 느린 것들은 그만큼 빈도가 떨어지니까 농도가 제일 낮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조금씩 밴드가 넓어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운데는 농도가 높고요. 양옆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고, 그 다음에 그 농도의 분포는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피크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좌우 대칭이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에서 가까운 것들은 그 성분수가 많고, 먼 것들은 그 성분수가 적은 이런 식의 피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크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혹은 가우시안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우시안 커브 모양을 그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이 왜 피크가 가우시안 커브 모양을 그립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피크는 가우시안 커브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질문하셨던 의도는 왜 피크가 넓게 퍼지느냐, 이제 이걸 질문하시고 싶은 모양이었는데, 그거는 지나가면서 이제 컬럼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밴드가 넓어지는, 그죠?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밴드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소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컬럼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요, 피크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디텍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디텍터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UV를 예를 들면은 UV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과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디텍터의 플로우셀이라고 그러는데, 물질이 플로우셀을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어떤 분포를 이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 옆에는 농도가 낮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아마 이제 농도가 높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흑광도가 이제 모니터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시그널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그널로 표시된 크로마토그램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뭐예요? 밀리 AU라고 하는 observance unit죠. 흑광도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흑광도를 지금 시그널로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측정되는 그 흑광도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피크가 지금 나오는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리텐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TR로 나타내고요. 자, 그럼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분이 주입된 후에, 그죠? 성분이 주입된 그 시점에서부터 디텍터에서 디텍션이 되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리텐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가로축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가로축을 시간이 아니라 볼륨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피크가 나왔을 때 이 볼륨을 우리가 리텐션 볼륨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아니면은 다른 말로 일루션 볼륨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질이 인젝션 돼가지고 컬럼을 통과해서 검출기까지 갈 때까지 이동상이 얼마만큼의 부피로 밀어주느냐, 그죠? 그런 표현이 바로 리텐션 볼륨 혹은 일루션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리텐션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텐션 타임에다가 플로레이트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볼륨이니까 밀리리터가 단위고요. 그죠? 여기서는 리텐션 타임이니까 미니트가 단위죠. 플로레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ml per 미니트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리텐션 볼륨은 혹은 일루션 볼륨은 리텐션 타임에다가 플로우 레이트를 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볼륨이라고 하는 단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플로우 레이트가 일정할 때는요, 시간을 리텐션 타임을 리텐션 볼륨으로 우리가 대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피크의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요놈 곱하기 요놈,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뭘 대표하는 거죠? 흑광도는 비어 램버트 법칙에 따르면은 흑광도는 뭐에 비례합니까?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죠? 예. 이동상에 녹아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에 비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농도에 비례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볼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로축을. 그죠? 예, 그럼 가로축이 볼륨이고 세로축이 농도다 그러면은 이 면적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농도 곱하기 볼륨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농도 곱하기 볼륨이 되고요. 농도 곱하기 볼륨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스를 볼륨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매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람이나 밀리그램이나 하는 무게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몰수라든지 하는 그런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농도 곱하기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매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매스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의 질량 혹은 몰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피크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젝션하는 물질, 그죠? 인젝션하는 물질, 그 검액 안에 들어있는 검체의 몰수 혹은 그람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피크가 순수하다,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는 피크고, 만약에 플로우레이트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모양에 관계없이 항상 그 피크의 면적은 일정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 이 피크가 나오는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됩니까? 어떤 물질에 지금 어떤 물질이 이동상에 녹아있는 볼륨이 되겠죠, 그죠? 요만큼이 바로 이동상에 녹아있는 볼륨이 됩니다, 그죠? 요만큼이 이동상에 녹아있는 볼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은 피크 볼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크 볼륨. 자, 그럼 피크 볼륨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피크의 폭에다가요 마찬가지로 플로우 레이트를 곱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피크 볼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크 볼륨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피크의 폭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그죠? 피크의 폭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유속을 곱해버리면은 각 피크에 피크가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동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상에 물질이 녹아 있는 만큼의 볼륨이 지금 나온다라는 얘기죠.